한국 축구협회는 클린스만을 선임한 걸 부끄러워해야 돼. 맙소사. 월드컵 때 한국을 감독했던 사람이 훨씬 더 좋은 축구를 했다. 이 팀은 더 강력해야 정상인데 당황스럽네. 클린스만의 바닥이 드러나고 있어. 완전 사기꾼이다. 클린스만, 이 사기꾼 자식. 클린스만은 정말 쓰레기 같은 감독이야. 애초에 왜 한국이 그를 선임했는지 모르겠다. 클린스만이 멍청하게 웃는 것 좀 봐. 놀랍게도 이 댓글들은 한국인이 아니라 해외 토트넘 팬들의 반응입니다. 대한민국이 말레이시아와 3대3으로 비긴 이후 이 소식은 이례적인 관심을 받았는데요. 일단 캡틴 손흥민의 소속팀인 것도 있고 경기가 막판까지 극장골이 터지다 보니 재밌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혹시나 한국이 조기에 탈락해서 캡틴 손흥민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도 0%라고 말할 수 없을 거고요. 하지만 FIFA 랭킹 기준 100위 넘게 차이 나는 말레이시아를 상대로 무승부를 한 건 해외 토트넘 팬들에게도 충격이었나 봅니다. 한국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조차 감독이 이상하다는 걸 모두 느낄 정도니까요. 클린스만호가 이번 조별리그에서 당한 6실점은 우리 아시안컵 역사상 최다 실점이고 이번 대회에서 마지막으로 16강에 오른 FIFA 랭킹 146위 인도네시아와 동률입니다. 분명 우승을 노릴 만한 황금 세대가 맞고 올 시즌 선수들의 폼도 좋았습니다. 게다가 손흥민의 경우 이번 아시안컵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웬만하면 좋은 마음으로 응원만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전에 이어서 말레이시아 전까지 2연속 무승부는 선을 넘었죠. 정말 이건 아니잖아요. 말레이시아의 김판곤 감독과 너무 비교됩니다. 물러서지 않고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더니 한 골이 아니라 무려 3골을 폭발시키면서 말레이시아 역사상 최초로 아시안컵 3득점을 하는 기록까지 세웠는데요. 이런 인재가 한국을 떠난 이유가 클린스만 감독 선임이 시작이었다는 점도 상당히 뼈아픈 지점입니다. 김판곤 감독은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우리로선 환상적인 결과를 얻었다. 선수단은 물론 정부와 모든 사람에게 감사드린다. 영광스러운 경기였다. 한국은 직전 월드컵에서 16강에 진출했고 FIFA 랭킹 23위에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와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선수들까지 포진했다. 고전하긴 했지만 후반전에는 우리가 스코어를 뒤집었다. 엄청난 결과였다. 그래도 한국이 모든 것을 지배했다. 최고 수준의 팀을 잘 경험했다라면서 매우 만족스러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럴만도 하죠. 16강에 진출한 건 한국인데 오히려 조기 탈락한 말레이시아 쪽 분위기가 잔치집 같습니다. 말레이시아 매체인 더스타는 매우 기뻐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이 아시안컵 조별리그 최종전에서 한국을 붙잡으며 K드라마를 찍었다라면서 한국 입장에서 뼈아픈 농담까지 던졌습니다. 한국 드라마처럼 대반전이 일어났다는 거죠. 또 다른 매체 뉴스트레이츠 타임즈에서도 이 경기에서 그들이 원했던 것은 승점과 자존심을 회복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대표팀은 전 월드컵 우승자 클린스만이 감독을 맡은 거인팀을 상대로 승점 1점과 짜릿한 3골을 얻어냈다라면서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고 자축했습니다. 16강에서 만날 뻔했던 일본에서는 한국의 경기력을 비웃는 듯한 어조였는데 일본 매체인 사커 다이제스트가 불안한 경기력을 보여준 한국 대표팀을 향해 모국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다. 전국지 스포츠 조선은 조 2위로 한일전은 피할 수 있었지만 경기 자체는 최악 중에 최악의 참사다. 선제골을 넣고도 한번 역전을 허용했고 추격해서 역전하는가 싶더니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따라잡혔다. 말레이시아는 FIFA 랭킹 130인 상대다. 수치스러운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논평했다라면서 한국 매체들의 비판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죠. 아시안컵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손흥민, 김민재, 이강인, 황희찬 같은 선수들은 유럽에서 매주 수억씩 받는 선수들입니다. 뭔가 물질적인 이득을 위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자랑스럽게 만들고 싶은 애국심과 국위선양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클린스만 감독은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 팀이 골을 먹히는데 계속 웃고 있어요. 마치 전혀 분하지도 않은 것처럼 남의 일처럼 구경만 합니다. 심판에게 항의도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골 먹어도 좋다고 실실 웃고 한국을 떠나 아랍에미레이트로 가는 벤투 감독은 또 항의하다가 퇴장당해서 관중석으로 쫓겨나서 원격으로 지휘를 했는데요. 강호 이란을 상대로 만회골까지 뽑아내면서 조 2위로 16강에 진출을 시켰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더욱 화가 나죠. 그래놓고 잘났다는 듯 인터뷰는 청산유수입니다. 양팀 합해 6골이 터진 흥미진진한 경기였다. 끝나기 전 말레이시아가 득점을 하면서 박진감이 넘쳤다라면서 무슨 다른 나라 관중처럼 얘기합니다. 그리고 판정에 대해서도 경기가 그렇게 흘러간 게 좀 화가 난다. 말레이시아의 페널티킥을 줘선 안 됐다고 생각한다. 황인범에 대한 명백한 파울도 있었다라면서 경기가 다 끝난 이후에도 언급했고요.
왜 경기 중에 심판에게 어필은 안 하나요? 그게 가장 화가 납니다. 그래 놓고 뭐라고 하나 들어봤더니 아직 우리는 무패를 기록하고 있다. 16강으로 향한다. 네, 진짜. 그냥 웃는 게 여러분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자, 그냥 우선 한국은 16강에서 사우디를 만납니다. 한국이 우승 후보인 거 변한 건 없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까요? 네, 전술 문제니까 전술 얘기를 빼놓을 수 없죠. 투톱 집어치워야 한다고 봅니다. 어차피 대한민국 8골 중에 헤딩골 1골은 정우영이 넣었습니다. 현대 축구에서 투톱 쓰는 경우 매우 드물죠. 가뜩이나 중원에서 볼 점유가 제대로 안 됐는데 포백을 쓰려면 차라리 원톱을 쓰던가 아예 3백으로 미드필더 숫자를 늘리던가 둘 중 하나는 해야 된다고 봅니다. 프리미어리그만 보더라도 수준 높은 팀은 4-3-3이거나 4-2-3-1 포메이션을 쓰고 있습니다. 뮌헨도 파리 생제르맹도 다 똑같습니다. 세부 전술 없이 선수만 믿고 축구한다는 게 이제 개그가 아니라 현실입니다. 스트라이커 조규성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지만 아시안컵보다 더 빡센 카타르 월드컵에서 헤더로 2골이나 터뜨린 선수거든요. 덴마크 리그에서도 8골로 득점 순위 3위면 이적 첫 시즌 치고 훌륭한 겁니다. 절대 무능력하다고 볼 수 없는 선수인데 세부적인 지시가 없다 보니 바보처럼 보입니다. 손흥민 역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다투는 현재 폼 최고조의 공격수인데 필드골은 없고 페널티킥만 2골입니다. 지난 시즌 나폴리를 최도 실점으로 우승시킨 괴물 김민재가 있는데 조별리그 최다 실점이죠. 클린스만 감독 부임 이후 경기를 봐도 4-1-4-1 포메이션으로 조규성 원톱으로 나왔을 때 가장 성적이 좋았습니다. 튀니지전 4-0 대승, 싱가포르전 5-0 대승, 이 두 경기에서만 원톱 전술이었는데 결과로도 증명되잖아요. 그런데 걱정인 건 미드필더를 3명을 쓴들 그 3명에게 다 올라갈까봐 그게 더 겁이 나긴 합니다. 정말 답이 없어지니까요. 네. 한국은 냉정하게 3경기 6실점 하면 우승 후보 자격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2004년 일본 우승할 때 6경기 6실점, 2007 이라크 우승할 때 6경기 2실점, 2013 일본 우승할 때 6경기 6실점, 2015 호주 우승할 때 6경기 3실점, 2019 카타르 우승할 때 6경기 1실점입니다. 98 월드컵 이후부터도 최대 실점이 4점입니다. 이미 커트라인에 왔습니다. 지금부터는 실점하지 않는 것이 한국의 우승하는 길입니다. 실제로 아시안컵 전까지 한국은 실점이 너무 없어서 이상할 정도였죠. 뭔가를 보여주겠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건지 이제 그런 시험 무대 끝내고 살얼음판 토너먼트 길에서 꼭 잘 살아남아서 꾸역이라도 좋으니까 손흥민에게 가장 큰 선물 줄 수 있길 응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 끝난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파이팅!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